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방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과 헬로우브 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고, 제가 헬로우브 스킬을 요즘에 새롭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합 보고 싶다, 혹은 재회 가능할까? 이건 6월 달에 오픈될 예정인데, 궁금하신 분들 아래 댓글 타고 가셔서 보시고,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뽑아볼게요. 후후 원즈라는 카드를 뽑아주신 일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이미 일반님들과 거의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일반님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요. 앞으로 너무 잘 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반님이 자신에게 노력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단 자기가 헌신하고 싶고 생활을 꿈꾼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일반님들과 좀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자신의 공간을 갖고 일하는 타입일 수 있고요. 두 분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단절된 상황이다랍니다. 네, 헤어졌다라고까지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자주 얼굴을 보던 상황에서 지금은 자주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서 네, 그래서 자주 들르던 카페를 우리 1번님이 안 가셨다던가 내가 이직하면서 멀어졌거나 이사 가면서 멀어졌거나 어떤 이런 이동성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깨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감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호감, 동질감, 동료로서 같이 알고 지냈거나 지인 정도로만 지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관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번님께 애다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때 자신이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과정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1번님에게 다가가려면 자기가 진짜 그냥 대놓고 1번님에게 호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럽다. 까이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 연락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조합을 봤을 때 자주 볼 수 있었던 상대, 꼭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어떤 겹치는 모임, 장소,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벌써 핑크핑크하네요. 사랑해. 우리는 정말 잘 통해. 마치 너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욱하는 마음을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사랑스러워. 너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제가 상담 때 썼는데 이제 카톡 상담 받으신 분이 선생님 진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분은 1번님을 너무 좋아해요. 1번님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카드의 조합에서는 1번님을 약간 연하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로 1번님이 연하거나 나이대보다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동안의 페이스가 아닐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친밀하다가 연애적인 진전이 있을 그럴 수 있는 시기에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1번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약간은 차갑게 됐거나 1번님을 밀어내는 듯한 뉘앙스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1번님이 이 사람에게 저는 다정하게 대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께서는 1번님의 그 청순함, 여리여리함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보셨고 그 좋게 본 점을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워하신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이 저렇게 이쁜데 다른 사람이 있겠지라던가 1번이 저렇게 귀여운데 나 말고 다른 이성들도 1번을 좋아하기 때문에 1번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게 쉽지 않겠다. 혼자 이렇게 상대방이 소설을 쓰고 극본을 썼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1번님들 도화성도 있고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잘 꾸미는 그런 예쁜 사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서는 1번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크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혼자 꽂혀서 오해한 부분, 혼자서 1번님이 자신의 손에 닿을 만큼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매력이 넘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는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약간 그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번님들이랑 잘해보려면 충분히 이 사람이 노력했으면 됐는데 지레 포기한 게 있어요. 지레 짐작하고 미뤄서 잘못 판단하신 그런 상황을 이분이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자기는 어쩔 수가 없었대요.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1번님은 너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특히 이성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님 주변에 선생님 저 아무도 없고요. 저 못생겼고요. 인기 하나도 없고 이성들 관심도 없고요. 어쩌고 이러셔도 상대방 분이 보기엔 1번님들이 굉장히 좀 내 손에 닿지 않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안 만나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1번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될 거에 많은데 자신이 희생하기엔 굉장히 여의치 않았다. 이것도 함께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1번님 염탐 많이 하고 있고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랑 원망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도 있고 1번님이 조금만 그때 뭔가 다른 이성과 잘 지내는 듯해 보이지 않았다면 1번님이 뭔가 좀만 덜 이뻤어도 매력적이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이분은 좀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1번님이 먼저 다가오길 바랬는데 다가오지 않아서 이분께서 약간은 좀 쉽게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번님을 되게 순수하고 귀엽게 보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분 또한 좀 다른 이성분들보단 굉장히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 선생님 누군지 알겠는데 저는 걔가 더 귀엽고 걔가 더 인기가 많아서 제가 포기했는데요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인기와 1번님의 인기는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님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예의 바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듯한 반듯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기는 약간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이성들이 좋아해 줄 법한 본능적인 이끌림을 뿜는 사람이라 1번님이 원하는 연애는 내가 못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뜨고 있네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고 하시는데 1번님과의 만남에서는 자기 상황도 여의치 않았고 1번님도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서야 자기도 살만해지니까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1번님과 다시 잘해본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보기엔 우리 1번님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월급을 따박따박 잘 받는다던가 돈을 잘 모아놓으셨다던가 커리어적으로 그래도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약간의 자격지심을 느낀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근데 이제는 자신이 조금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뭐 취업을 하셨다던가 일을 이젠 조금 손에 익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고 적당히 인정받으면서 하시고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서야 1번님이랑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과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불성실한 모습 혹은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을 보고 1번님들도 좀 안타깝게 여겼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어떤 조건을 봤을 때 감정적인 판단이랑 굉장히 달랐을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거나 혹은 좀 안 좋은 시기에 만나서 잘 맺어지지 않았던 인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를 볼게요. 이분께선 진짜 오래 있다 올 것 같아요. 1번님이 너무 자기에게 과분한 사람인 걸 알고 있고요. 계속 생각하고 밤마다 1번님을 꿈꾸면서 자고 꿈을 꾸고 이러시는데 1번님께서 좀
이 사람 눈에 띄는 활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온다고 하거든요. SNS에 사진을 올리신다던가 혹은 1번님이 어딘가 좀 잘 지내는 것 같다. 요즘에 이성을 만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분이 정말 고민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요, 연애에 있어서 불도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 꽂습니다. 만나자, 술 먹자.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술과 밤이 있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술 먹자, 바로 뭐 오늘 밤에 보자 이런 식으로 관계는 금방 맺어질 것 같은데요. 언제 다가올지 볼게요. 빠르면 7일 혹은 1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은 7자, 그리고 10자가 들어가는 날. 7일, 17일, 27일, 10일, 20일, 30일 등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늦어진다면 7월달, 10월달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만나면 우리 1번님 행복하실까? 이거를 볼게요. 저는 1번님들의 행복을 바라는 타로 리더니까요. 저는 1번님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받고 이 사람 만날 바엔 그냥 연애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우선은 벗어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번님이 인기가 되게 많아 보이고 선생님 진짜 인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과 만나는 그 시점부터 다른 인연의 흐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뉴페이스가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뉴페이스를 못 만나는구나 하고 관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람과 천년만년 다시 만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한 번은 만나셔야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알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헤어지기 위해서 한 번쯤 더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메인 그 감정선,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분들도 있어 보이긴 했어요. 걔 중엔 상대방의 어떤 유흥, 뭐 다른 이성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헤어지신 분들은 한 번 더 만나셔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셔도 좋다고 떠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 1번님의 몫이지만 저는 한 번 더 만나서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사람과 백년해로 하고 싶다면 어렵긴 하지만 왜냐면 다른 분이 우리 1번님에게 들어올 뉴페이스가 조건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 1번님의 선택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뜨긴 하거든요. 그렇다 해도 1번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이 사람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놓친 선택지에 대해서 좀 후회는 할 수 있대요. 그럼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런 건 무시하시죠 라고 떴습니다. 아마 조건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1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너무 정말 뭐 바람이 의심됐어요. 선생님, 저한테 상처 너무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1번님을 위한 조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건 무시하시죠. 그래서 너무 내가 재고 따지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세속적인 어떤 조건보다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저는 이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진짜 안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과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문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텐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 2번님이 상처 줬거나 상대방이 상처 줬거나 거의 차단까지 갔던, 정말 끝까지 갔던 그런 인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 그 구질구질한 사람 안 만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든 혹은 궁금하셔서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열심히 리딩을 하겠습니다. 이게 배신, 약간 사기 당했을 때, 그럴 때 또 뜨는 카드예요. 근데 연애에 이런 카드가 떴다는 건 적어도 내가 감동적으로 좀 배려를 받지 못했던, 내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인연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거리가 있거나 해외와 연이 있는 사람, 혹은 장거리인데 해외와 국내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겠고, 서로 되게 많이 안정적으로 오래 만난 인연이다라기보다는 연락이 왔다가 끊겼다가 연락이 왔다가 끊겼다가 했거나, 혹은 서로의 공간에 오가면서 혹은 서로의 지역을 오가는 그런 장거리 커플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서 주말 커플로 지내다가 주말 부부로 보낸다, 이런 사연을 제가 KTX 열차에서, 기차에서 이거 있잖아요. 매거진, KTX 거. 그거 보고 참 사랑이란 대단하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일부의 분들은 그런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서울, 부산이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좀 먼 거리를 오갈 정도로 서로 감정이 좋았던 관계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축복 같았던 인연이고요. 서로에게 너무나도 애달픈, 서로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애절한 그런 좋은 인연 같아요. 두 분이 만남에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힘드셨겠지만 거리를 감수해서라도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었다라던가, 혹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자주 보던 사람인데 상대방의 이동으로 인해서 조금은 아쉽게 된 그런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오긴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러분, 다양한 감정선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과는 조건 같은 거 보고 소개팅의 자리에서 알게 됐거나, 혹은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 같아요. 사실 진짜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요, 나랑 급이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학교 수준에 맞는 학교를 나온 사람,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 내가 받는 연봉, 그 언저리를 받거나, 아니면 사내 커플, 캠퍼스 커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좀 잘 나가게 되고, 우리 2번님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성장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약간은 좀 달라졌다. 우리들의 출발선은 비슷한데 상대방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 사람이 더 성장을 빨리 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빨리 이루고 승진을 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고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대학생 커플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한 분이 먼저 취업이 돼서, 먼저 취업하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학생인 애인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신입이 되면은 이제 같은 동기끼리 사귀면서 기존의 이제 학생 커플과는 이별하는 그런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쩌다 만났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대단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외모도 괜찮고요. 외모가 좀 핫하게 생긴 사람일 것 같아요. 날티나는 잘생김 이런 것도 보이고, 성격도 남자다워요. 상대방이 여자분이셔도 대쪽 같은 면이 있다,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도 상대방에게 나옵니다. 외모도 약간 핫한 걸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홍염살 같은 거 갖고 있는 그런 이성으로 느껴지고 직업성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출발선은 이번님보다 비슷하거나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갑자기 성장을 해서 이제는 나와 닿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보입니다. 두 분은 사귀었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기는 해요. 네, 안 사귀었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교감을 하셨고 혹은 결혼 얘기를 하면서 알아가셨다던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관계인데 이번님들은 상대방이 먼저 확신을 줘놓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심, 바람 이런 것들을 의심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 분이 돌아온다라고 느껴집니다. 관계를 깨트린 건 저는 상대방은 이번님 탓을 할 수는 있어요. 이번이 처음에 나한테 마음을 안 열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 있어도 저는 상대방이 좀 이 관계를 많이 컨트롤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요, 좋은 직장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가졌을 수 있고 혹은 굉장히 꼰대 같아요.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서 더더욱 꼰대거나 FM적인 것도 있고 수직적인 문화에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이 여자여도 약간 남성관이 좀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뷰티, 패션 이런 데 있는 남자라던가 그런 느낌보단 막 군대에 있는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여도 막 뭐 경찰 아니면 뭐 철강 회사 이런 데는 대체로 다 남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서도 사실은 좀 어려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었다면 사실 성격적인 부분에선 이번님이 뭐 든든함을 느낄 수는 있었어도 조금은 내가 많이 배려해주고 맞춰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짝사랑하고 있는가를 볼게요.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할 것 같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을 순수함을 느꼈어. 대화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좋은 추억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혹은 여행 가자 이런 약속을 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우리 이번님들을 되게 예쁘고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긴 합니다. 욕을 한 바가지 쓰시더라도 그래도 지가 지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웃는 게 비웃는 게 아니라요. 네, 저도 이 리딩 하면서 생각나는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공감이 되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행동력을 좀 볼까요?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연락을 해올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자랑하러 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승진했다. 부서 이동했는데 인정받고 있다. 너가 알던 그때의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우리 이번님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랑 나 되게 달라졌다. 나 이제 능력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잘 해주시면 서로가 다시 썸을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번님은 연애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이거저거 아기자기하게 데이트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 분인데 이분은 연애를 마음만 교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이렇게 좋게 말하면 상남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데이트, 연락 이런 거보단 서로 각자 할 일 하다가 진짜 마음 맞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그런 연애를 위한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꼭 주말에 얼굴 한번 보거나 아니면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이런 게 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썸을 타다가 이번님이 좀 삐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만날지 말지 이번님의 결정에 따라 이 관계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예쁘게 하는 타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남자스러운 게 매력인데 또 상남자스러운 게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여자여도 똑같아요. 이분이 여자라고 해서 막 애교 있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이분이 되게 직설적인 타입. 아마 업무적인 성향이나 성장 배경에서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얼굴은 되게 이쁘고 귀여운데 말이 정말 딱딱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것도 귀엽게 봤지만 약간 상대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선 언제 다가올지를 좀 볼게요. 20에서 80이 떴어요. 그래서 뭐 다른 숫자가 뜨면 이게 이렇거나 저렇거나 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여기도 심지어 20에 80 걸쳐 있네요. 이번님들은 20일 내외, 80일 내외, 20일에서 80일 내외에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다가오면 우리 이번님 행복하실까를 보도록 할게요. 찝힌 거 먼저 뽑고 카드를 볼게요. 근데 이번님 가운데에선 진짜 내가 상처 많이 받아서요 선생님 차단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 리딩 듣고 차단하러 갑니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님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도 좀 풀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만나가거나 연락을 해 가실 수 있는데 만나가고 좀 알아가시면서도 한 2번의 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 분은 이번님과의 관계가 서로 되게 신뢰를 많이 갖고 있었던 관계라 이 사람은 이번님과는 서로 너무 노력해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매일같이 연락하고 매 순간 소통하고 이거보단 그냥 마음 가면 연락하고 아님 말고 왜냐면 우리 부부 같은 사이잖아. 이렇게 되게 당연하게 이번님에게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근데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번님과 미래를 꿈꾸고 있대요. 우리 결혼도 할 거고 예전에도 결혼 얘기했거나 미래를 같이 그렸던 관계라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그리려면 이번님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줘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아이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도 정말 한 1000명 중에 1명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님과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가정을 이루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번님께 확신을 줘놓고 이제 그런 사소한 노력, 로맨스를 위한 노력은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약속은 해놨는데 내가 바쁜 거 알잖아 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좀 생존 신고만 하는 그런 단답형 연락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님들이 둘 중 하나예요. 초반에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리거나 이 사람 다가오는 것부터 그냥 안 받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기다려줘야지라고 하신다면 긴가민가 하시면서 이 사람의 하는 그런 얘기들에 동화가 될 거다. 그래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연락 매일같이 잘 되고 맨날 데이트 맛있는 거 하러 다닐 수 없지. 이렇게 좀 순응하게 된대요. 근데 그걸 왜 하냐. 이번님이 보기엔 그래도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
직업성이 끝내주게 좋을 수 있다라고 뜹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리딩. 그치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번님도 분명히 능력 있고 힘든데 이 사람 연락 올 때쯤 2번님이 그냥 다 때려치고 쉬고 싶다. 이 일을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그냥 너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면 놀러 다니자. 아니면 넌 쉬고 나 혼자 일할게.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2번님께서는 막 엄청 연애적인 감정이 좋아서 설레여서 이거보단 현실적으로 내게 듬직한 아량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나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단 나에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사람이라 좋아할 것 같고요. 임신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약간 임신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 어떻게까지 갈까를 볼게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2번님이 이사를 감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역을 옮겨갈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면 독립을 하신다던가 혹은 혼자 살았다면 이 사람과 거의 동거하다시피 옆 동네로 이사 간다던가 그런 흐름이 보여요. 우선 아이운이 굉장히 크게 보였고요. 이미 아이를 한번 이거는 너무 한두 명을 위한 리딩 같긴 한데 이미 가정을 이루자라는 약속을 했던 분들, 살았던 분들은 그냥 그때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러면 조언을 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좀 길게 찍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뭘 더 봐드릴까 고민이 되는데 조금 제가 마음이 우러나오면 그때 제대로 더 길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믿어봐요. 두 번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라고 합니다. 사실 연애 상담 하다 보면요. 선생님 진짜 제 남친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잘 만나는 듯한 커플들 나름대로는 또 내면에서는 쟤네들이 너무 잘 지낸다, 부럽다 라고 할지언정 속을 까보면 문제가 한두 개씩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만나시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약간 이 사람을 못 믿겠어요. 선생님 예전에도 막 우리가 미래를 그렸는데요. 그것도 못 지켰는데 또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믿어보라고 조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부정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과 헬로우 스킬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푸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미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요, 카드 보니까. 3번님이 마음을 조금 표현했는데 이분이 좋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 감정이 엇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이 연락했을 땐 이 사람이 좀 심드렁했고 이제 3번님이 포기를 했을 땐 이 사람이 또 마음이 가는 그런 좀 엇갈리는 인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이거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생각하셨거나 정말 소수의 분들은 결혼하셨던 분, 결혼 혹은 파혼까지 하셨던 분, 오래 만나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분과 끊긴 인연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 분 같은데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을 잘 찾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일 수 있겠고 감정적으로도 연인에게 이분은 조건적인 걸 바라기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걸 되게 바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되게 예민하거나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이분이 되게 또 자기 그 호감, 관심이 가는 거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인데 되게 전형적으로 빨리 빠지고 빨리 식는 금사빠 금사식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쓰레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쓰레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사람인 기질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분들의 장점은 예민하기 때문에 되게 스타일링이라던가 감성이 남달라서 3번님이 이 사람의 감성을 좋게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냥 3번님 보고 이쁘다, 잘한다 이런 사람보단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대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 사람의 가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옷 같은 것도 화려하게 입고 이런 타입보단 되게 정갈한 약간 꾸안꾸 느낌의 매력적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남들은 게임하고 남들은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한다면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거 좀 좋아하실 거고 아니면 남들은 운동하러 가고 세차장 가고 이럴 때 이분은 집에서 커피 하나 내려 마시거나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혼자 사색에 빠지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3번님이 또 저는 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3번님을 어떻게 짝사랑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깊게 알았던 사이보단 될 듯 안 될 듯 좀 애매하게 흘러온 인연 같고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3번님과 비교를 하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3번님 입장에서 잰 거 아닌가, 이 사람 나를 두고 계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한 것도 있고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사실 막 이렇게 성격이 너무 좋고 상대방에게 많이 배려하고 맞춰주는 호쾌한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반성은 하고 있는데 3번님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이 좀 놀란 게 있거나 자신도 되게 예민하고 까칠한데 3번님의 어떤 순간적인 우울함,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걸 보고 좀 도망갔다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 보여지는, 멘트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볼게요. 여러분, 제가 세팅을 바꾼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게 집에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일에 수리를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우선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안정지향주의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존버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순해 보여서 인기가 없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대는 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좀 별론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가서 호쾌하게 막 내 거 해, 막 난 너가 좋아, 이런 타입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3번님은 제 생각엔 이 사람을 알아가실 때 우리 3번님이 그래도 좀 나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호감일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이 사람은. 3번님이 처음엔 자기에게 큰 관심이 없다가 정이 들면서 마음을 열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좀 조심스러웠대요. 그러니까 3번님은 꽂히면 그래도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분이라면은, 상대방은 자기의 마음을 꼭꼭꼭꼭 숨겼다가 정말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자기가 노력을 해보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고, 이 사람과 알아갈 때 저는 3번님이 되게 답답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약간 3번님이 기다리다 못해 그냥 내가 지르고 내가 정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담백해서 그런 점이 아마 3번님 입장에서 신선하게 느껴졌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 3번님과 자기의 기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두려워하셨대요. 3번님은 이 사람과 반대로 이 사람이 보기에는 활동적이고 되게 아웃도어 나가시는 거 좋아하거나 운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낯을 우선 많이 가려요. 자기가 익숙한 공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집돌이, 집순이. 남자분이 집돌이인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사람은 집돌이 스타일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한 번은 좀 안 내인 것 같다, 우린 안 맞네 하고 정리를 한 것 같고, 3번님이 이 사람을 더 궁금해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스타일이 저와는 에너지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서 숨 막혔습니다, 리딩을 하는 내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되게 답답하네요 이러면 맞아요 선생님, 진짜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은 지금 기대감이 전혀 없으시네요.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지인 정도 혹은 업무적으로 알았던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서로 멀리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과는요, 우리 3번님들이 되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라는 느낌보단 약간 이분은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독립 서적 같은 사람, 아니면 이제 대학로의 뮤지컬, 연극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3번님은 그냥 대놓고 예쁘고 대놓고 좀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3번님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감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3번님의 그 화려함, 압도적인 어떤 스타성 혹은 이성을 사로잡는 매력, 이런 게 이분은 좀 좋게 보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수수한 타입인데 3번님은 화려한 룩을 좋아하거나 별거 안 해도 되게 화려해 보이니까 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3번님은 그래도 이게 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소개팅의 가능성 혹은 서로 어느 정도 미래의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에 만난 인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깨진 게 되게 사소한 이유 한 개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냥 말 실수 한마디가 이 사람의 신경을 거슬렸고 되게 자존심이 상해서 깨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3번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과 잘 되겠지 되게 믿고 있다가 진짜 날벼락 맞듯이 이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3번님이 되게 감정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3번님께서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저는 만나보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그걸 아쉬워해요. 왜냐면 이 카드 조합이 자기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별을 할 때 뜨는 카드 조합이 아니거든요. 3번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량이 적어서 자기의 그릇이 작아서 3번님이 나보다 너무 대단해서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놓친 이 상황을 굉장히 충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볼게요.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두 분은 특이하게 어떤 공적인 관계 혹은 누군가의 결혼식, 어떤 회의, 회식 이런 데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데이트 신청을 해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가 끝장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꼬시려 들면 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3번님이 반신반의 하시면서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시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이전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3번님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3번님이 단숨에 사라지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가오고 난 이후로 2, 3주 내로 저는 데이트 하시고 혹은 여러 번 자주 얼굴을 보시면서 관계가 이어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나고 난 뒤로 한두 달 내로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얘기, 약속, 내가 내년쯤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결혼하자라던가 우리 동거를 3개월만 만나보고 그 뒤로 같이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어떤 좀 약속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3번님 놓치고 좀 두고두고 후회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나시면 우리 3번님 좀 행복하신지 뽑고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3번님이 되게 연애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타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원래는 내가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누굴 만나도 내가 사랑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는 3번님이 자신감도 좀 잃고 내가 위축된 기분도 느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3번님들이 실망감을 느낀 그 옛날의 감정이 채 소화가 안 돼서 연애 초반엔 언제라도 이 사람이 날 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살자, 같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로맨틱한 상황인데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되게 많이 따져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번님을 놓친 것도 저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아니면 가족 문제. 정말 심각하다면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서로 저는 두 분이 너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냥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3번님은 뭔가 명품 같은 거 입을 것 같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되게 저렴한 가성비 있는 좋은 옷 입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내가 3번이랑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리딩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3번님들은 이 사람이 미래를 자꾸 얘기하면서 다가오는데 사실 현실적인 조건을 떠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번님이 이 사람과 그렇게 갈지 말지. 우선 연애적으로는 좋아요. 미래를 약속해주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서 상대방이 달달한 말들 잘 해주고 되게 소소한 뭔가 선물 같은 거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만날 때마다 뭐 조그만한 거, 젤리, 뭐 달달한 거, 케이크,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사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3번님도 감정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상황과 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 섣부르게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네요. 그래서 만나는 건 좋은데 미래에 대한 결정은 3번님이 계속 고심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처음의 마음과 달라진 점이 있을 텐데요.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내 멋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사실 앞선 분들이랑 좀 반대로 느껴져요. 똑같은 워딩이어도. 오히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3번님이 처음엔 이 사람의 부족함, 아쉬움 이런 거를 감수해서라도 잘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열의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사람 처음 알아갈 때는. 근데 이제 3번님이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3번님이 이제 나도 우리 부모님, 우리 3번님의 가정환경과 그 사람의 가정환경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라기보단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어떤 조건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드리겠고 제가 느껴지는 조언은 그쪽이긴 해요. 근데 혹시나 3번님들이 저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과 만나보시는 거 추천하겠다. 어쨌든 3번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셔도 우리 3번님께는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연애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프린세스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4번님인데 요 근래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혹은 그 사람이 요 근래 나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한 좀 풋풋한 사람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 타입이래요. 혹은 자기가 속한 그 공통체의 사람들, 동료라던가 동기라던가 아는 사람들을 챙기는 좀 그런 성격 좋은 사람,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요. 혹은 서로 가족처럼 여길 만큼 친근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분이 좀 해외와 연이 있는 분이거나 혹은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그냥 국내 어떤 일들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사이즈를 키운다던가 인생의 목표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분은 사랑 없이 못 사는 사람이고요.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을 또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 지금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좀 감성적인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일부의 분들은 업으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이분께서 특히 음악을 좋아해서 콘서트 아니면 LP 모으는 거 아니면 이제 비싼 스피커 놓고 노래 듣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4번님 어떤 마음으로 좋아하는 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사랑해 라고 떴습니다. 이거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요. 정말 일부의 분들은 4번님을 너무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가족들이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근데 연애 대상으로 우선 뽑은 거라 그냥 제가 한 말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4번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그리고 4번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줬다, 자신을 믿어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인연 같고 4번님에게 진짜 약간 충성하는 듯한 그런 감정선이 보여서 이 사람이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초반에 리딩 드린 것보다는 이분은 진짜 4번님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 그 사람이 진심일까요? 라고 만약에 묻고 싶어 하신다면 네, 진심이 맞아 보이네요. 이 사람 누구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그래도 애정을 좀 갖고 알아갔던 관계가 아닌가. 요 근래 안 사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번님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한대요. 4번님이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주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셨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우리 4번님께 뭔가를 제공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의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반대거나 4번님이 일을 만약에 보여지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신다면 그 상대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의 관계는 되게 믿음이 있을 관계가 아닌데 이상하게 신뢰가 갔고 서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연애적으로 우리가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이라고도 보여지세요. 상대방 분은 우리 사모님을 되게 연상의 사람 내지는 자신보다 훨씬 더 인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릇이 크고 이해심이 되게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신과는 너무 다르대요. 이분에 대한 카드를 뽑으려 했는데 이분이 사부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어요. 자신이 애매하게 굴고 사실은 되게 나쁘게 굴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부님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연락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회피하고 자기가 숨고 이랬는데도 사부님은 그거 이해해준 적이 있거나 사부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거나 사부님이 먼저 괜찮다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이 두 분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그냥 편안하게 넘겨줬던, 이해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사번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연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났던 이성들도 자신이 회피하면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거나 원망했던 사람들 뿐이었는데 사부님만은 자신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서로 좀 가볍게 알아가려다가 이외로 사부님이 괜찮아서 이 사람이 스며들듯이 사부님에 대한 감정에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사부님도 이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서 잘해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사부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사부님이 그냥 일할 때는 되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이해해주는 게 업이라서 선생님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상담 같은 거 해주는 분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분은 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으로 만난 게 아니더라도 사부님은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것도 그냥 그렇구나, 너가 힘들면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고 좀 그냥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 거에 굳이 토를 달거나 의심하시는 모습보단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의 잘못을 알았어도 그냥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연이 끊긴 관계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어진 관계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이분이 사부님께 연락하려면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데 이전보다는 사부님이 약간 경계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모습을 사부님께 오픈하고 싶지 않대요. 좋아하는 감정도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대요. 사부님이 네, 이해는 해주겠지만 자기가 그런 걸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도 사부님의 어떤 이해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서 정말 일부의 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정이 있는 사이라던가 혹은 상대방이 아예 가정을 이루고 싶고 이런데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연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부님이 이 사람을 좋아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에게 막말로 뭐 애가 있다고 해도 혹은 이 사람 자체가 나이가 40, 60대여도 마인드가 3, 4살짜리 애같이 굴어도 나는 이 사람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네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사부님 짝사랑하는 걸까? 이걸 볼게요. 네, 오늘 어려운 상대방이 많이 나오네요. 좋아하는 이유. 소울메이트인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대요. 사부님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머뭇거릴 때 굉장히 우리 사부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심의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 분과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로 어쨌든 한번 이별의 순간에선 바람에 대한 얘기, 뭐 다른 이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수 있고 서로 상처를 한 번씩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번님에게 차이는 걸 되게 두려워하신대요. 이미 한번 걸러진 인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번님께 다가가서 또 차이는 게 두렵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사번님만큼 자기를 받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없대요. 제 내담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거든요. 선생님 그 사람 저 왜 좋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해해줄 것 같대요. 착하대요 이러면 그게 별이에요 이러시는데 뭐 이쁘고 귀엽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분은 사번님의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상처 준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번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력. 네. 저는 오히려 좀 사번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먼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연락을 안 하신다면 이분께서 정말 나중에 만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우선 사번님이 연락을 하시면 한두 달 내외로 만날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한두 번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관계 진전이 되는 게 가장 지금 흐름에서는 운명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사번님이 죽어도 연락을 안 하겠다라고 하셔도 이분께서 먼저 다가오신다기보단 상대방에게 사번님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SNS에 사진이라도 올린다던가 내가 너에게 미련이 남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가오고 결국엔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금방 서로의 집을 오가게 될 수 있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게 두 분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근데 사번님이 과연 행복할지가 궁금한데 다가오는 시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육자와 십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6일에서 10일 혹은 6월에서 10월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날짜에 육자, 십자가 들어가는 날에 이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시게 되면 우리 사번님이 과연 행복하실까? 이거를 볼게요. 저는 사번님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끌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개성도 저는 사번님이 좀 맞춰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거친 좀 어떻게 보면 괴팍하거나 좀 부드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감정선도 이해해주고 미래를 그리면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좀 말하는 게 되게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은 좀 걱정을 하고 그래도 사번님들은 이 사람이 그냥 좋대요. 얼굴 보면 좋고 안아주면 좋고 이 사람이 뭘 해줘서 좋다기보단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번님이 웃으면서 연애를 하게 되실 거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사번님에게만은 좀 듬직한 사람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사번님이 좀 일을 하시거나 세상살이 하다가 남들에게 치이고 지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힘이 돼준다고 합니다. 사소하게는 이제 뭐 사고 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든든하게 같이 있어주고 사번님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편들어주거나 같이 싸워주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사번님은 이 사람의 그 감정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바로 하세요.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여기 아까 행동력에서
상대방보다 4번님이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4번님이 연락을 먼저 하시거나 조금 티를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선생님 그 말이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느껴지는 모습에서는 이 사람이 사모님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어도 같이 있는 게 사모님께는 좋은 인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기운까지 읽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리딩해 드렸는데 만약에 더 궁금하시거나 선생님 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 헬로우 스킬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